현재 일본 트위터에서는 일본인들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사관에 일본인이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없냐는 논의가 일어나며 한국행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관광 비자가 사실상 4월 6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것으로 많은 일본 네티즌이 이에 관해 대사관에서 전해온 답변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4월 6일까지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갈 수나 있었다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에 지인이 있거나 한국과 친숙한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일본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조차 한국이 훨씬 낫다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전하는 트위터는 일본 사람들을 매우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일본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KF94 마스크 5개와 손소독제 등을 줬다며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신경 써서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한 한 일본인은 14일간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 한국에서는 각종 식료품 등을 제공해줬다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일본 사회에 한국 당국의 대처를 알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스크는커녕 식품 사재기가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갈 수 없냐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KF94와 같은 마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도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국가가 배급해준 면 마스크도 끈이 떨어지면 붙여서 쓰라는 후생성 답변이 나오자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실 한국이 제일 가까운 나라임에도 한일 관계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한국 당국이 대처를 잘했지만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한국을 무시해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당국은 드라이브 시스템도 엉성하게 준비 중이며 한국 진단키트 수입을 논하는 단계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야 안전한 한국에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으로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며 한국행을 타진해보지만 이미 관광 비자는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는 친한파로 유명한 이시바 시게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한국에 사죄할 것은 명백히 하자는 자민당의 유일한 친한파 총리 후보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번 전세계적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일본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국의 큰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며 반한, 혐한이 아닌 친한적 색깔을 띤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실력 있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초유의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사히 신문에서 36년간 근무한 사토우는 이시바 혹은 야마모토를 총리로 선출하고 당장 한국에 방문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현재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실력있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총리도 친한파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한일 간 역사상에서도 매우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와 외교, 경제 문제를 떠나서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 PCR 검사 등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현 상황을 대처 중이며 이제는 하루의 수치를 10인 이하로 낮춘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그래프가 정반대로 치솟으며 사실상 모든 도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좋았다면 모든 노하우를 제때 전해받아서 국민을 지킬 수 있지 않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차기 총리로는 환경상인 고이즈미나 이시바 시게루 등이 1, 2위를 다투며 지속적으로 경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현재 사태가 차기 총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이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하강 중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의 간사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 상황이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다며 양국의 모습이 초반과는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 지금까지와는 현저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이웃나라 한국이 일본의 상황을 극적으로 도와주는 해결사가 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놈은 자신들은 완벽하게 대응했는데 각 나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책임 회피와 전가를 설명했는데 아드하놈은 왜 갑자기 이럴까요? 놀랍게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드하놈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에 화가 날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C19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심히 유감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 몇몇 나라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를 키웠느냐 라는 질책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고 잘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드하놈은 1월 3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세계는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드하놈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하놈은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최고의 과학 및 증거에 따라 처음부터 적절하게 충고를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이 충고를 듣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아주 완벽했지. 우리의 충고를 우습게 보고 경고를 안 들은 국가들이 너무 어리석다 라는 식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분명한 사실이다. 충고를 거부하거나 수락할지는 각 나라 나름이다. 결국 각 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아드하놈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드하놈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아드하놈의 잔머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의심스러운 집단이 발견되었고 1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바로 위기 대응 그룹을 만들었다. 1월 5일 C19에 대한 발생 뉴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1월 20일 중국 방문조사, 1월 30일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면 세계보건기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이 말을 각 국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보건기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드하놈 자신이 친중국인이 하는 누명을 씌우지 말고 모든 국가는 진작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을 위시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논리적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입니다.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아드하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총대를 맸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붐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물꼬를 터뜨린 후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정부가 최초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 법원에 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과 거짓말로 미주리주에 큰 손해를 입혔다. 중국은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험성과 전파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왔고 결국 미국 미주리주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주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할 것인가와 승소를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중국이 지불하도록 할 것인가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의견입니다. 각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자적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 주권 면제법을 제정해 주권 면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C19 사태가 중국에 명백한 과실이 있고 미국에서의 확실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미주리주의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미주리주는 미국 내 중국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미국의 미주리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른 주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까지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중국 편을 들면서 미리 선수를 친 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도 아니고 중국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중국 외교부도 지금 엄중한 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아드하놈과 짝짝꿍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드하놈은 물론이고 중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깨끗이 책임졌으면 합니다.